합계 출산이 1 미만인 나라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0.72, 홍콩은 0.77, 대만은 0.87, 싱가포르는 0.97입니다.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42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65로 하락하였습니다. 커피값도 뛸 듯 베트남 기후악화 영향. 런던 로부스타 선물 가격이 올 들어 50% 급등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로부스타 품종 커피 원두 생산국인 베트남이 악천후와 농부들의 물량 비축으로 인한 것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 현지 농부와 중개인들이 커피콩 공급 계약을 지키지 않고 물량을 비축하고 있으며, 기존에 계약한 물량의 10% 이상이 인도되지 않으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뛰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주요 커피 글로벌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는 가격 상승분이 소폭에 그쳤는데, 로부스타 가격은 한동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였습니다. 2. 담배회사 전 세계에서 퇴출 중. 전자담배 기술 강자 EM텍 공부해보시길. 세계적으로 담배를 배척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산하면서 세계적 담배 기업들은 연초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아예 금지시키려는 움직임도 일자. 이들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연초 담배를 대신할 대체제 마련에 몰두해왔고,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패치 등이 연초 담배의 빈자리를 채울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도 여전히 중독성을 유발하고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호주 등도 일회용 전자담배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국의 총리가 강하게 밀고 있는 담배 퇴출법은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까지 통과되면 2009년생부터는 아예 연초담배와 일회용 전자담배 등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연초담배 금지는 사실화로 보이지만 차세대 제품으로 전자담배는 아직도 얘기가 많은 지금 상위 기술을 갖고 있는 EM텍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실손보험 안 들래요? 갱신 포기하고 의료비 통장 증가. 실손보험은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최근 나이가 높아질수록 실손보험 갱신 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인해 갱신을 포기하고 따로 저축해 실손 대신 처리하는 나만의 실손보험 통장을 만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20에서 30대에는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니 비용 때문에 포기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가입자는 72.9%로 추정되며,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듯 보험금 가입자 100명 중 73명이 남은 27명의 의료비를 대신 내준 셈으로 운영되는 모습이라 말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건강저축계좌라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매년 복리이자 혜택 등이 있고, 투자소득에 대한 추가세금도 없어 은퇴 연령들은 실손보험 대신 해당 계좌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성숙한 제도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4. 메타와 구글 우려딛고 광고 매출 강한 성장세.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감원 및 비용 삭감으로 정의되는 2023년을 거치면서 상위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메타와 스냅, 구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매출 증가율과 함께 최소 2년 동안 달성할 수 없었던 수익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광고 산업 전반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1분기 매출이 약 50조 원으로 27% 급증하였으며, 연내내 분기 매출이 같고 순이익률들이 20% 달성 시 현재 시총 1,550조는 버는 것에 20배 정도 되는 주가로 설명되어집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고, 유튜브 광고 수익도 21% 증가하였는데, 1분기 매출은 약 85조 원으로 순이익률 30%와 현재 시총 약 1,600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온라인 광고의 거인으로 떠오른 아마존 실적 발표와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5. 인텔 1분기 -3조지만 미국의 보조금과 방위 항공 추가 계약 지원까지. 한국은 최근 초미세 공정인 1.8에서 1.4나노급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공개한 인텔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매출이 늘었지만 파운드리로 인해 시장 예상을 밑도는 수준을 내었는데, 올 1분기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한 인텔은 1분기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이 약 6조 원을 내며 전체 매출의 35% 수준을 책임져 주었지만, 파운드리가 21년부터 적자폭이 커지며 24년 1분기 영업 손실만 약 3조 4,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보니 파운드리 적자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CEO는 초기 투자 비용이 늘고 있어 파운드리 사업 손실은 올 연말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는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7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연말 1.8나노 고객사로 미국의 방위산업과 항공 분야 선도업체를 신규로 확보해 총 고객사가 6곳으로 늘었다며 발표하였지만, 애널리스트들은 1.8나노급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며 인텔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미국 정부는 여러 고객사와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볼 때면 한국은 어떤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러시아,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습, 우크라도 화학발전소 반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34개의 다양한 미사일로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으며 유럽연합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도 표적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미사일 34기 중 2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지역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 디테크는 자사 화력발전소 4개가 공격받아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하였는데 우크라이나도 같은 날 총 68대의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였으며 정확히 10대의 드론은 방어를 뚫고 공장에 날아가 큰 화재를 발생시켰지만 러시아 측에선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오르는가? 현재 미국의 경제나 실물은 고금리 압박에 무너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고평가인 미국 증시라도 실적 성장만 확실하다면 더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 빅테크들 실적 발표 기간은 AI가 실제 돈이 되는 것이냐는 우려론을 확인할 기간이었습니다. AI가 당장 돈이 되는 곳은 클라우드이며 데이터 센터 투자 확장 시 GPU와 반도체 칩 등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 AI 클라우드의 수익 성장이 확인되며 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구글은 이틀 연속 10% 상승이 일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틀간 두 주식이 오른 시총만 합해도 500에서 600조나 됩니다. 두 회사는 AI 클라우드 센터 확장 등 추가 투자 발표까지 하며 GPU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도 이끌었는데 전 세계 시총 1위이자 클라우드 점유율 2위이며 순이익률조차 평균 30%대 중후반을 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을 약 84조 원 찍으며 모든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클라우드 애저가 40%로 현재 포춘 500대 기업 중 65%가 사용 중에 있다고 하며 오피스가 22%, 윈도우가 10%, 게임인 엑스박스가 9%, 구인구직 링크드인이 7%, 검색엔진 빙이 5%, 기타가 7%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성장 없이 84조 원 분기 매출의 반복과 순이익률 보수적 30%로 확정한다면 현재 시총인 4,164조는 순이익의 41배가량이나 되는 높은 시총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23년 2분기 이후 1년 만에 8배나 성장하는 AI 클라우드의 성장세나 현금도 많고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았을 때 실적 성장은 더 있을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는데 현 400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서 기관들은 연말 목표 주가를 기준해서 400대 중후반 혹은 500달러까지 높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기준이 유지되는지 버는 것 대비 시총이 버블은 아닌지 적정 가격인지 등은 개인 기준을 세우며 투자하셔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언급할 때 어디서 버는지 얼마를 버는지 등 기본 상식은 아셨으면 하여 언급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 합계 출산이 1 미만인 나라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0.72, 홍콩은 0.77, 대만은 0.87, 싱가포르는 0.97입니다. 매일 누워 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